어깨 아픈 원인과 치료 방법 이런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아마 어깨 아픈 원인, 치료 방법 하니까 귀 쫑긋하고 드시는 분들 계실 텐데 네.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립니다. 네. 자인메디병원의 김강모 원장님 함께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어깨 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어깨 질환하면 오십견 뭐 그런 게 좀 흔한 질환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이렇게 전문성을 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깨 질환만을 다루는 병원은 네, 사실 네. 좀 없는 것 같아요, 원장님. 더군다나 대부분 치료 후에 재발률이 높아서 수술 꺼려하신 분들도 맞습니다. 많다고 하던데요. 원장님 어떻습니까? 어깨관절에 대한 치료 결과는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네. 정확한 증상에 대한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으신다면 네. 만족스러운 경과를 얻으실 수 있는데요. 어깨관절에 대한 전문의가 점차 늘고 있기 때문에 그 어깨관절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어깨 질환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드릴 겁니다. 네. 일단 연령에 따라 빈발하는 질환의 종류가 또 구분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연령대별로 구분이라서 쉽게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깨 질환은 연령에 따라서 그 흔한 빈도수가 쉽게 구분되어지는데요. 여기 표를 보시겠습니다. 어깨 질환에서 30대 이전과 30대 이후로 나눈다면 30대 이전에서는 주로 어깨가 빠진다든가 아니면 불안정성과 관련된 질환들이 많은 편이고요. 30대 이후에서는 충돌 증후군이나 회전근개 파열, 석회화 건염, 오십견과 같이 관절의 움직임이 제한되는 증상과 관련이 있겠습니다. 네, 연령에 따라서 좀 구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도 뚜두둑뚜두둑 뚜두둑. 소리가 나는 네.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 올리다가도 소리가 나는 사람이 있고 또 증상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혹시 우리가 집에서 혹은 혼자 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이 있을까요? 증상에 대해서 증상만 가지고 진단을 한다는 건 사실 좀 위험할 수 있지만 네. 그래요. 개개인이 자기 증상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전문의의 조기 진료를 찾는다면 어깨 관절에 대한 자가 진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우선 가장 흔하게 어깨 관절의 운동 범위가 줄어들어서 팔을 들어 올린다든가 뒷짐을 지기 힘든 동작이 생긴다든가 한다면 네. 어깨 관절이 굳어지는 동결견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흔히 오십견이라고들 하죠. 네. 또는 어깨가 굳지는 않았는데 팔을 들어 올리면 통증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팔을 뒤로 돌리기가 통증 때문에 힘들다든가 한다면 이는 충돌 현상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충돌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극심한 통증이 평소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밤에 잠을 이루기 힘들다든가 네. 통증이 심하게 발생한다면 석회화 건염을 의심할 수 있겠고요. 혹은 팔을 뻗어서 물건을 들기 힘들다든가 어깨에서 소리가 난다면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어깨 질환에서는 밤에 통증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야간통이 생긴다든가 옆으로 눕기 힘들다든가 한다면 어깨 관절에 이상이 있구나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어깨에 통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통 그냥 넘어가시는, 맞아요. 참고 넘어가시는 분도 많은데 네. 좀 전에 그 원장님이 설명해 주신 자가진단법에 혹시라도 해당이 좀 된다 싶으신 분들 하루빨리 병원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